안녕하세요. 허욱입니다. 사실 제가 이 코 밑에가 좀 잘생겨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은데 요새 시가 좀 엄중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안경 쓴 사람 이게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사실은 이 마스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건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뭐 아주 좀 심플합니다. 제 발표 내용 보시면은 그 초등 돌봄 교실의 일반 고찰, 또 교실 운영 현황, 또 초등 돌봄 전담사 제도 이 얼마나 지금 안전에 취약한지, 또 우리 전담사 선생님들의 안전보건 확립 방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서 제가 준비한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가정에서요. 가스가 새면은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은 그냥 가스가 새면은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기시킬 때 문을 열고서 바닥을 쓴다라고 하죠. 제가 이 서울대에서 벌써 올해가 한 7년째인가요? 이 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연수에 제가 이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그럼 대부분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환기시키고 바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선풍기를 켜서 일시에다 뽑아버리겠다. 큰일 나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저는 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난다. 이 가스가 새 있는 아주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에 지식이 가스가 새면은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고서 자칫 환기시키고 키면은 화재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맥켄지에서 이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맥켄지의 안전교육 효과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만 해주면은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맥켄지의 안전교육 효과성 연구한 결론입니다. 정말로 교육이 중요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 예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실천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노력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고는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조급하거나 열악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초동 돌봄 선생님들이 지금 참 그렇습니다. 아주 임금도 열악하고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전혀 안전 교육에 대한 연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우리 또 초등 돌봄 교실만 또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선생님 몇 분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또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고?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이런 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돌봄 선생님들은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열악하고 또 우리 돌봄을 받는 어린이들 역시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의 필요성이야 뭐 다 아시겠죠. 핵가족화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 이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사고 위험이 두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가구 하다 보면은 그만큼 우리 아이 사고 위험은 높아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돌봄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여건이 전혀 지금은 안 돼 있는 거죠. 현재는 한 30만 명 되는데 조만간 3년 내에 50만 명까지도 늘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서 앞으로 돌봄을 대폭 강화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돌봄 선생님들부터
뭔가 처우 개선과 열악한 여건을 개선시켜주고 안전에 대한 그런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셔가지고서 그런 돌봐주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1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초등 돌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9만 명의 학생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한 13,000명,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뭐 12,000 몇 명이라고 나오던데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는 한 13,900실, 1개실에 한 명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3,000여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고요. 특히 이 돌봄 아이들은 한 반에 똑같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학년도 좀 틀리고 이질감도 있고 차라리 같은 학년에 오랫동안 보아온 아이들이라면은 오히려 관리가 더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이 관리할 수 있는 지도 능력과 테크닉이 필요로 한데 정작 그런 거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획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또 간식도 해줘야 되고 또 뒷정리도 하고 회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8시간 전일제가 아닙니다. 아까 한 12,000, 3,000명 된다고 했는데요. 87% 정도는 시간제입니다. 83% 정도가 시간제입니다. 한 17% 정도가 전일제 8시간을 풀로 다 하시고요. 나머지는 4시간, 5시간, 6시간. 임금도 최저시급 조금 더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하면서 나 자신의 안전을 신경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게 또 나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에 학부모 만족도 보면 한 95%가 돌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한 번도 데모라든가 이런 걸 안 하셨는데 그럼 왜 얼마 전에 막 또 데모를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신분 보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동안 하던 거를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이게 넘어가죠. 우리가 더 신분보장 잘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운영 못합니다. 결국은 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신분상 고용이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돌봐주는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지자체로 이탁하고 결국은 지자체는 민간으로 이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길거리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임금입니다. 또 열악한 그런 근무 여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일부터 모든 학교가 다 이젠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선생님도 나가셔서 또 하셔야 됩니다. 한 반에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거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려도 8시간, 어디는 6시간, 어디는 5시간, 어디는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하시는 선생님들은 돌봐주는 시간만 4시간이지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뒷정리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연수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년에 이 돌봄연합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맡으면서 우리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3가지는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반영시켜 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서울시에다가 사업 제안서를 내서 한번 사업비를 받아와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안전 쪽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한 4천만 원, 올해도 한 4,900만 원,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연수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올해는 지금 뭐 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화성에 가서 쭉 선생님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까지 한 20년 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연수 처음으로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연수가 우리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정말로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방치되는 듯 하면은 그 돌봄 선생님이 돌봐주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안전보건 확립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불안정하고 내 처지가 힘들고 하면은 이런 안전 문제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아예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지원에 관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돌봄 전담자로서 어떤 상실감, 자존감을 좀 회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명칭이 초등학교 돌봄 교사인데 저희가 초등 돌봄 교사 연합회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초등 돌봄 교사 연합회라고 하니까 학교 교수님, 왜 교사를 씁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 돌봐주는 교사죠. 네. 하여튼 그런 명칭조차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돌봄 선생님들도 학교의 일원으로서 그런 자존감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게 될 때 또 진정으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 유형 체계, 또 그 사실은 급료도 아주 적은데 또 조금씩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아예 돌봄 전담사 제도를 전일제로 일원화시키고 임금 유형도 통일시켜주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 좀 교사 연수하듯이 연수도 좀 시켜주고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막 많이 뽑고 있습니다. 많이 뽑으면서 전혀 이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안전관리,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돌봄 전담사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안전연수,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금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20명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안전에 대한 관리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3가지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정 지원 지금 제가 받았고요. 또 그런 공익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돌봄교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 고시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또 기업체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3번째 약속한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안전교육 시켜서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해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가천대에서 안전교육 연수 원장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드린 다음에 학교에서도 뭔가 그런 방과후 아이들 돌봐주고 또 학생들도 돌봐줄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 내 역할이 좀 늘어나면서 전문성이 길러지면서 처우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보총에서도 우리 돌봄 선생님들의 이런 열악한 여건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서 조금 더 이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돼서 돌봄 교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바로 또 돌봐주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